해봅시다. 페이지 첫 번째부터 진행을 해봐야 될 건데, 첫 번째 페이지는 친구들 대체적으로 잘 맞춰서 됐던 스타일이라고 보고요. 4번 문제 정도 보시면 얘 4번 문제에서 여기서 우리 기출 문제 중에 있었던 문제로 기억을 하는데, 식물성 플랑크톤이 바닷수면에 비치는 햇빛의 양이 2% 이상 도달하는 깊이까지는 살 수 있고 2% 이상일 땐 살 수 있고, 어떤 지역에서 햇빛이 수면으로부터 10m, 여기 10m 밑줄 그으시고요. 10m라고 나와 있고 10m마다 16%만큼 감소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16% 감소한다라고 하면 친구들이 100분의 16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아니라 얘가 어떻게 쓰여져야 되냐면 전체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16 감소한 100분의 84가 된다라는 이야기고, 이 100분의 84라는 친구가 100분의 100-16이야. 10m만큼 한 번씩 이렇게 감소를 하는 거기 때문에 10분의 x요 이렇게 봐주셔야 돼요. 요거 이해되지? 됐니? 이렇게 되는 거야. 만약에 너희가 이거를 이런 식으로 만약에 얘를 n이라고 보고 얘를 a라고 봤을 때는 일반적인 형태에서는 수식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100분의 100-a에 n분의 x요 이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일반식이야. 그렇지. 우리가 굳이 만든다고 하면 이렇게 되는 건데 10m마다 그러면 x가 10이 커질 때마다 얘가 한 번씩 곱해지는 거니까 이렇게 수식 세워주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언제가 될 때까지 100분의 2가 될 때까지는 살 수 있어요가 되는 거니까 수식 이렇게 잡고 문제 푸시면 되겠죠. 그렇지? 그래서 나머지는 로그 취하고 그냥 문제 푸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더 건들지는 않을 거고요. 다음은 6번, 7번은 친구들이 좀 해결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8번 문제 한번 볼 건데, 8번은 좀 거슬리죠? 너희가 여태까지 풀었던 거랑 조금 다른 느낌이 들 텐데 2의 루트 5제곱 그리고 3의 루트 3제곱 6의 루트 2제곱이 주어져 있는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는 이 제곱 끝 얘네를 전부 다 무리수라고 이야기를 해서 우리 무리수에 해당하는 값을 정확하게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치? 그래서 이런 계산을 할 때는 우리가 대략적인 값을 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바뀌어.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떤 식으로 푸시는 거냐면 지금 여기에 루트 5, 루트 3, 루트 2가 되어 있는데 얘네를 각각 전부 다 루트 2제곱을 하든 루트 3제곱을 하든 루트 5제곱을 해서 누구라도 명확하게 값을 구할 수 있는 형태로 바꿔놓은 뒤에 대소를 비교를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어차피 얘 루트 3제곱씩 하든 루트 2제곱씩 하든 전부 다 똑같이 제곱을 해주게 되면 대소는 바뀌지 않을 거잖아. 이거 이해되셨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얘네를 각각 대입을 한 다음에 대소를 비교를 해주면 되고, 이번에 루트 3을 제곱을 각각 제곱을 해서 비교를 한번 해주게 되면 루트 3을 제곱하면 얘는 2의 루트 15제곱이 되는데, 이 2의 루트 15제곱은 뭐보다 작냐면 2의 4제곱보다 작아지게 돼요. 맞아요? 그래서 얘는 16보다 작은 값이야. 이렇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라고. 지금 상황 이해되셨니?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밑에 있는 거는 3에 대해서 루트 3제곱을 하니까 3의 세제곱이 되고 얘가 27이잖아. 그치? 그럼 얘보다 얘가 큰 거야. 이거 이해됐어? 그럼 다시 여기에서 루트 3제곱을 하니까 6의 루트 6제곱이 되는 건데 이 값은 뭐보다 크냐면 6의 제곱보다 커요. 맞아? 그래서 얘는 뭐보다 큰 거야? 36보다 큰 거야. 그래서 누가 제일 큰 거야? 얘가 이렇게 비교를 하는 과정이에요. 됐어?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지수값을 정확하게 잘 모르기 때문에, 그치? 보통은 친구들이 이런 문제를 풀면 밑이 같은 친구가 있거나 지수가 같은 친구가 있거나, 맞아? 그런 것들이 같아지게 되는데 아무것도 없잖아. 그래서 우리가 기준을 잡을 수 있는 명확히 계산이 가능한 누군가를 만들어 주셔야 되는 과정이고, 그게 루트 2나 루트 3이나 루트 5가 되는 거야. 이해되셨죠? 이렇게 해서 전체를 제곱을 해서 비교를 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됐어? 이 정도로 봐주시고요. 다음 밑에 있는 9번 문제인데, 9번 문제는 친구들이 그래프 그려서 요거 그냥 간단하게만 생각하고 넘어갈 텐데, 그래프 그려서 친구들이 봐주시게 되면 이 결국 A와 B에 해당하는 길이가 뭐가 되냐면 2A의 마이너스 로그 이게 24였나? 이렇게 될 수 있고, 맞아? 혹은 뭐도 가능하냐면 로그 2의 24의 마이너스 2A 이렇게 둘 중에 하나를 너희가 결정해야 되는 상황이래. 근데 이 얘네가 뭐보다 크고 1보다 크고 50보다 작아야 되니까, 맞니? 이거 이해되셨지? 그래서 이렇게 잡아놓고
1번 케이스가 가능한 A의 값을 찾고 2번 케이스가 가능한 A의 값을 찾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근데 이렇게 잡아주는 친구들이 이 일반 조건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 A라는 값이 누구보다 크다라는 거냐면 로그 2의 24보다 크다라는 이야기가 되니까 이걸 통해서 A의 범위를 먼저 잡아놓고 시작을 하셔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2번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되면 로그 2의 24보다 누가 2가 2A보다 크다라는 거기 때문에 얘네를 통해서 A에 해당하는 범위를 잡고 시작을 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이렇게 한 다음에 비교를 해주게 되면 생각보다 깔끔하게 금방 끝나게 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잡고 친구들 구간 케이스 나누는 거야. 근데 친구들이 이렇게 케이스 나누는 걸 종종 무시하고 문제를 풀기 때문에 이렇게 잡아놓고 문제를 풀어주셔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9번 문제까지. 어제 선생님 아들이 한 달 전부터인가 이제 그 애가 하고 얘기를 하는 게 어린이집에서 애들이 자꾸 놀러 가. 누구는 막 이런 거 하지. 아빠 준영이는 가족들이랑 재밌는데 놀러 갔대. 저 멀리 비행기 타고 갔대. 그러고는 나도 가고 싶다. 이런 식으로 자기도 해외여행 가고 싶다고. 그러고는 누구는 누구 집에 가서 놀았대. 나도 데리고 와서 놀고 싶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래서 이번에 친구들을 초대를 했어. 그래서 어제 3명이 와서 놀았거든. 3명이 와서 노는데 다 여자야. 대단해 벌써. 그렇지. 남자인데 대단. 우리 아들이 어린이집에 가잖아. 그러면 배를 누르고 누구 왔어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그러면 그 소리를 듣고 어떤 여자애가 자기는 하진이 마중을 가야겠다고 와서 손잡고 들어간다. 근데 그 애는 안 왔어. 다른 여자들 왔어. 그래서 벌써 애가 좀 해보어. 그치?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노는데 오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자랑하더라고. 어제 누구랑 뭘 했는데 막 이러고 자랑해서 좋았겠구나 생각을 하면서 있었습니다. 아무튼 보고 있으면 재밌어요. 자, 가족번부터 보면 가족번은 5의 A제곱이고 K의 B제곱이고 7의 C제곱으로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얘들아 이런 거는 우리가 항상 어떠한 실수 X는 이라고 설정을 해놓고 문제를 푸는 게 일반적인 형태라고 말씀을 드렸다. 그래서 이때는 항상 친구들이 먼저 적어야 되는 건 X의 A분의 1제곱이 뭐가 되고 5가 될 거고요. X의 B분의 1제곱이 뭐가 되고 A가 될 거고요. X의 C분의 1제곱이 뭐가 되고 7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나조건으로 넘어가서 지금 로그가 계산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 로그를 우리가 싹다 계산을 해주게 되면 어떤 형태가 되셔야 되냐면 5 곱하기 A 곱하기 C분의 B 곱하기 A 플러스 2C에 해당하는 형태가 되는데 얘가 로그의 1과 같아야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니? 맞지? 이렇게 계산이 될 거야. 그럼 따라서 5AC, 5 곱하기 A 곱하기 C가 B분의 A 플러스 2C와 같아져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거든. 맞지? 근데 내가 여기에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가 배우고 많이 봤던 것 중에서 이런 게 있어. xy분의 x 플러스 y가 누구랑 같냐면 얘가 x분의 1 플러스 y분의 1과 같잖아. 그치? 맞아? 얘네도 따지고 보면 그런 형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거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내가 얘네를 형태를 이렇게 한번 바꿀 건데 어떻게 바꿀 거냐면 a 곱하기 2c 분의 a 플러스 2c인데 좌변을 5분의 2를 이렇게 따로 빼서 봐줄 거야. 요거 이해됐어? 그치? 이게 뭐라는 거냐면 얘가 1이라는 거야. 요거 이해됐나? 이거 이해돼요? 얘 좌변에 해당하는 식을 요 형태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요걸 따로 빼서 바라봐주게 되는 거야. 괜찮지? 그럼 좌변에 다시 어떤 형태로 바뀌어야 돼? 5분의 2b는요 a분의 1 플러스 2c분의 1이 되는 거고 맞아?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최종적으로 우리는 어떤 값을 구할 수 있는 형태로 바뀌었냐면 a분의 1의 플러스 2c분의 1은요 2분의 5의 b분의 1과 같아져요.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 c는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여기에서 얘 2분의 1제곱을 추가를 해서 루트 7이라고 바꿔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되셨어? 그렇지? 그럼 얘네는 지금 더해졌으니까 얘랑 얘를 곱해야 되는 거고
따라서 x의 a분의 1의 플러스 20분의 1 제곱은요 5 곱하기 루트 7이 되고 이 값이 뭐라고? 얘가 k의 k의 2분의 5의 뭐야? 다시 내가 지금 이상한 짓 하고 있는 것 같은데 5루트 b제곱이 됐고 자 그리고 얘가 이렇게 같아지게 된다는 거죠. 맞지? 그러면 지금 얘네도 똑같이 친구들이 진행을 해서 k값을 다시 한번 구해주면 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 됐죠? 이렇게 해서 친구들이 k값 구하고 문제 마무리 해주시면 될 거. 됐어? 이렇게 해서 친구들 보시면 되고 이 10번 문제는 우리가 흔하게 나오는 형태인데 기존에 봤던 것보다 조금 복잡하게 나와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지? 근데 문제를 푸는 패턴 자체가 크게 달라진 건 전혀 없다라는 건 보이죠? 맞아? 그래서 그 정도로 우리가 숙지를 하고 이렇게 나올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12번 갈게. 우리 지금 12번 문제를 보면 fx랑 gx가 다음과 같이 잡혀 있고 이 상황에서 어떤 실수 a가 fx와 gx에 대한 교점이 되는데 y에 대한 좌표가 교점의 y의 좌표가 되는데 이때 봐봐 얘네 둘이 같아지도록 하는 교점의 y 좌표가 a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이때에 해당하는 x 좌표를 우리가 알파라고 취급을 해줄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지? 그러면 지금 이 봐봐 x가 fx가 a가 되도록 하는 교점이 있을 거야. 이 교점이 있는데 이 교점은 전부 다 어디에 포함이 된다는 거냐면 gx의 함수가 a가 되도록 하는 교점에 전부 다 포함이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 이해되셨어요? 어떤 상황인지 이해되지? 그러면 누구의 교점의 개수가 더 많아야 되냐면 gx의 교점의 개수가 더 많아야 돼요. 맞아요? 간단하게 생각하면 그렇게 되지 않을까? 요거 이해되셨어? 그러면 이건 이제 내 생각이야. 그러면 얘는 요 놈의 주기의 배수가 돼야 되겠네 라고 생각하고 그냥 문제를 끝냈어. 왜? 이게 똑같은 y값을 가지는 데에 해당하는 x좌표가 많아야 되잖아. 그치? 그치? 전부 다 포함이 돼야 되잖아. 정확하게 말하면. 그렇기 위해서 얘에 대한 주기가 이거의 주기의 배수가 돼야 된다 라고 우리가 봐주면 되고 앞으로는 이렇게 풀면 돼. 근데 일단은 어떤 상황이냐면 우린 얘를 증명을 한번 해봐야 되기 때문에 fx가 a가 되는 상황을 우리가 설정을 해서 맞지? 그러면 이렇게 설정을 해주게 되면 사인 함수를 기준으로 우리가 봤을 때 어떤 a 값이 존재를 했고요. 맞아요? 이렇게 a 값이 존재를 했고요. 이 a 값을 기준으로 여기를 우리가 알파라고 잡아주게 되면 또 다른 근은 얘는 지금 주기가 k분의 2파이가 되거든. 그치? k분의 2파이가 돼서 요 또 다른 근을 우리가 어떻게 설정을 해줄 수 있냐면 이 베타 값은요 k분의 파이의 마이너스 알파라고 이렇게 설정을 해줄 수 있게 돼요. 지금 이거 이해됐어요? 맞아? 그치? 어차피 대칭성이니까 알파랑 베타를 더하면 k분의 파이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설정을 해줄 수 있단 말이야. 그치? 이렇게 봐줄 수 있게 되고 그럼 우린 이때 봐봐. 이 A를 만족시키는 점 중에서 알파는 여기에 노숙해 있는데 그럼 이 조건은 어떤 말이냐면 K분의 파이의 마이너스 알파도 여기에 대입하면 A가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야. 지금 이거 이해되니? 그치? 그러면 식이 어떤 식으로 다시 바뀌셔야 되냐면 이렇게 되는 거야. 4의 코사인 16의
알파가 있는데 얘가 뭐가 되냐면 a가 돼야 되고요. 그치? 그리고 4배의 코사인 16에 k분의 파이의 마이너스 알파가 있는데 얘랑 얘가 지금 서로 같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거 이해되셨어요? 여기까지 이해되지? 근데 봐봐. 코사인 함수는 어떤 함수냐면 코사인 함수는 우함수예요. 좌우 대칭이라고. 이거 이해돼? 그치? 좌우 대칭이란 말이야. 그러면 뚝 이렇게 잘라서 봐주게 되면 우린 지금 각만 마이너스가 붙어 있는 거지. 그럼 얘랑 요게 같으려면 이게 같으려면 이 k분의 파이가 뭐가 돼야 되냐면 16의 k분의 파이가 뭐가 돼야 되냐면 2파이의 정수대가 돼. 이거 이해되니? 이렇게 잡혀야 된다고. 그러니까 가능한 k의 값이 1, 2, 4, 8이 되는 거야. 근데 여기에서 16은 제외해야 돼, 얘들아. 16은 제외해야 돼. 선생님 왜? 16 대입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파이가 돼야 되는 거야. 친구들 이거 주기가 같을 때는 안 겹쳐, 알겠지? 이게 주기가 같을 때는 왜 안 겹치냐면 그래프를 그려서 너희가 한번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코사인 함수를 우리가 대략적으로 그려주게 되면 코사인 함수를 우리가 이런 식으로 그려볼 수 있거든. 그렇지? 그리고 사인 함수를 너희가 그냥 그리면 뭐 이런 식의 이렇게 함수를 그렸다라고 우리가 한번 가정을 해볼게. 괜찮니? 이런 식으로 함수를 그렸다라고 가정을 해주면 여기가 만약에 a라고 하면 됐어? a라고 하면 여기가 알파가 되는 거고 얘가 베타가 되는 상황. 맞아? 근데 이 베타 값에서는 뭐야? 코사인이랑 지금 같은 함수 값을 가지고 있지 않지? 그치? 그래서 이거 안 되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됐어? 그래서 얘네는 k분의 16분의 파이, 그러니까 얘랑 얘가 주기가 같으면 안 되고 요 놈이 배수가 돼서 넘어가야 돼. 알겠지? 배수가 돼서 넘어가야 우리가 원하는 형태의 함수가 그려지게 되는 거야. 되셨어요? 배수가 되면 어떤 그래프냐면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돼. 이런 식으로. 이해되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배수꼴에 대해서 가질 수 있고 요 형태는 주기가 주어져 있지 않은데 하나의 교점이 다른 거에 전부 다 포함이 된대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주기 배수구나 생각하고 빠르게 계산하고 넘어가셔도 괜찮습니다. 이해되셨어요? 이 정도로 파악해 주시면 1, 2, 4, 8을 더해서 친구들이 결과값 구해 주시면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됐어? 그럼 13번. 13번은 잘 풀었니? 개인적으로는 13번이 난 쉬운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친구들이 좀 그렇지 않게 생각하는 것 같아서 지금 자연수 m이 하나 있고요. 어떤 자연수가 있는데 이 자연수는 21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주어져 있어요. 자, 로그 3에 이거 얘들아 흔한 스타일이야. 잘 기억해. 얘랑 로그 3에 nb-b제곱이 m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맞지? 그러면 이거 다시 정리해서 쓰면 어떤 식이 돼야 되냐면 na-a제곱이랑 b-b제곱이 있는데 얘네가 둘 다 3의 m제곱이 돼야 되는 상황. 이거 맞아? 얘를 너희는 이렇게 보면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nx-x제곱은 이라는 2차식이 있는데 얘가 3의 m제곱이 되도록 하는 두 근이 a와 b구나 같아요. 2차 방정식으로 넘겨서 생각하셔야 돼요. 이해됐어? 앞으로 친구들이 함수를 다룰 때 이런 식으로 다뤄주셔야 돼요. 이해되셨죠? 이렇게 다뤄주셔야 되고 따라서 x제곱 마이너스 n의 x에 플러스 3의 m제곱이 0이 되는데 얘가 서로 다른 ab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판별식 D로 넘어가서 생각합니다. 이해되니?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우리는 n제곱이 뭐보다 커야 되냐면 4배의 3의 m제곱보다 커야 돼요.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죠. 됐죠? 이렇게 되고 그럼 1번 m이 1일 때는요 이렇게 되는 거죠. 왜? m은 뭐니까? 자연수니까. 됐어? m이 1일 때는요 n제곱이 12보다 커야 돼요. 맞아? 그러니까 n제곱이 12보다 크려면
n은 뭐보다 커야 돼요. n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4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21까지 가능해요. 왜? n은 21보다 작은지 아닌지 좋아요. 그지? 그럼 얘는 총 몇 개가 되냐면 18개. 맞아? 그럼 똑같이 m이 뭐일 때? 2일 때 대입하면 얘는 뭐가 되냐면 n제곱은 누구보다 커야 되냐면 36보다 커야 된대요. 그럼 n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돼? 7에서부터 시작해야 돼. 그치? 그럼 얘는 15개. 세 번째, m이 몇일 때? m이 3일 때. m이 3이면 27 곱하기 4가 되는 거고 n제곱이 108보다 커야 돼. 그럼 n은 어디서부터 시작해? 11. 그럼 얘는 총 몇 개? 11개. 네 번째, m에 대한 값이 4래. 그럼 81에 4를 곱하는 거니까 n제곱은 뭐보다? 324보다 커야 돼. 맞아? 324가 누구의 제곱이냐면 18의 제곱이야. 따라서 얘는 19곱에서 시작해야 돼. 맞니? 그런 다음엔 없겠지. 그래서 얘네를 더해서 친구들이 결과를 보여주신다. 알았지? 분류 적당하게 하고 얘들아 이 문제의 핵심은 지금 주어져 있는 이 식을 2차 방정식으로 바꿔서 생각을 변환할 수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형태가 되는 거고 그런 뒤에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되는 AB, 서로 다른 두 AB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판별식 D로 넘어가는 거고 식 정리를 해주신 다음에 M을 기준으로 나열을 하는 게 훨씬 더 편하다. 알았지? 그래서 이렇게 해서 결과값 나타내주면 문제 마무리됩니다. 됐어요? 13번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요. 14번. 그 14번은 풀긴 할 건데 학교에서 나눠준 부교재가 만약에 있다라고 하면 그 부교재나 프린트에서 이 문제가 정확하게 있지 않으면 안 하시는 게 맞을 거예요. 난이도 제법 높습니다. 이거 자이스토리에는 시간이 280몇 번이었나 220몇 번이었나 해서 질문했던 문제 기억나니? 맞췄어? 그건 아니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읽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렇게 되는데 이 절대값 로그 3의 x가 1을 기준으로 오른쪽에서는 로그 3의 x가 되는 거고 왼쪽에서는 로그 3의 x 값이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어야 하는 형태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그려놓은 이 함수는 y는 3의 마이너스 x제곱이 된다고 볼 수가 있고요. 각각 두 점이 주어져 있는데 이 각각의 두 점에 대한 x좌표를 x1과 x2라고 다음과 같이 잡아놓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렇게 잡아놓은 상황이고 지금 기억 보기에서 y에 해당하는 범위를 6분의 1보다 그리고 3분의 1보다 이렇게 요 사이 범위로 잡아놨는데 y2 그럼 지금 x2에 해당하는 이 좌표가 x2, y2가 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이 x2, y2에 해당하는 이 점의 위치를 보면 3의 마이너스 x제곱이 지금 어떻게 그려져 있냐면 감소하는 함수로 그려져 있고 이 3의 마이너스 x제곱에서 x에 1을 대입한 이 점의 위치가 3분의 1이야. 맞아? 여기가 3분의 1이잖아. 따라서 y2가 3분의 1보다 작다는 건 명확하게 되는 거야. 맞지? 그리고 이건 나도야. 나도 문제를 풀 때는 대충 6분의 1은 이거보다 반쯤 되니까 이거보다 크겠지라고 생각하고 먼저 풀고 넘어갔어. 너희 이거 바로 못 구할 거야. 그래서 일단 너희가 실제 현장에서는 이것까지 다 고려하면서 문제 풀기 힘들어. 대충 맞겠다고 생각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알겠지? 이건 그래프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고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풀 거냐면 그럼 여기에서 6분의 1을 우리가 가정을 할 텐데 일단 내가 뭐부터 볼 거냐면 3의 6분의 1제곱부터 볼 거야. 괜찮아? 3의 6분의 1제곱이 있을 거고 여기에서 얘가 2분의 3이 있어. 됐니? 괜찮지? 이렇게 있어. 그러면 얘네 둘에 해당하는 대소를 비교를 할 거거든. 알았지? 이건 얘들아 숫자를 우리가 무언가를 가져오는 과정이야. 이건 풀이를 위한 거지 너희가 이걸 생각할 수 있을 거라고 나도 지금 생각 안 해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풀이를 위한 과정이고 증명을 해주게 되면 얘네를 통해서 봐주면 얘네를 각각 6제곱을 해야 되잖아. 그치? 이거 각각 6제곱을 해주게 되면 좌변은 뭐가 되냐면 얘가 3이 되고요. 우변은 2의 6제곱이니까 64가 될 거고 3의 6제곱 뭐기?
이렇게 돼요. 그럼 누가 더 커? 얘가 더 크지. 요거 이해되니? 이렇게 됐어. 그리고 나서 우리가 뭘 할 거냐면 3의 마이너스 x제곱에다가 여기에다가 x 값에 3의 6분의 1제곱을 대입을 할 거야. 됐니? 이 3의 6분의 1제곱이 뭐냐면 로그 함수가 6분의 1이 되는 지점이야. 이거 이해됐어요? 로그 함수가 6분의 1이 되는 지점이야. 그러면 여기가 3의 6분의 1제곱일 거야 라고 우리는 일단 볼 건데 괜찮니? 이렇게 볼 건데 이렇게 대입을 해주게 되면 이 값이 3의 마이너스 3의 6분의 1제곱이 될 거고 맞지? 괜찮지? 근데 3의 6분의 1제곱은 2분의 3보다는 작아요. 그러면 3의 마이너스 3의 6분의 1제곱은 누구보단 클 거냐면 3의 마이너스 2분의 3제곱보단 클 거예요. 요거 이해됐어? 됐니? 여기에 마이너스 붙이면 어떻게 돼? 부등호 방향 바뀌어야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지수가 1보다 큰 값이기 때문에 얘가 이거보다 커야 되는 거야. 요거 이해되셨어요? 이렇게 바뀌게 되고 이 값은 뭐냐면 3루트 3이야. 맞니? 3루트 3분의 1이 되고요. 이 3루트 3분의 1은 누구보다 크냐면 6분의 1보다 커요. 따라서 로그 함수가 6분의 1인 지점에서는 이거 이해되니? 로그 함수가 6분의 1인 지점에서는 이 x값에서는 3의 마이너스 x제곱이라는 지수 함수는 6분의 1보다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 이거 되셨니? 그럼 교점을 기준으로 봤을 때 지수 함수가 로그 함수보다 클 때는 왼쪽이에요. 이거 이해되세요? 맞지? 왼쪽이지. 그러니까 여기 설정이 되는 거다. 됐니? 그럼 6분의 1은 교점 기준으로 왼쪽에 존재해야 된다고요. 됐어? 그래서 여기가 6분의 1이 되는 거고 이 위쪽이 3분의 1이 되는 거예요. 되셨어요? 지금 내가 하는 말 이해되니? 지금 우리가 먼저 비교를 하는 건 뭐였냐면 일단 얘를 먼저 잡아놓고 로그 함수가 6분의 1이 되는 지점은 우리가 x값을 잡아볼 수 있잖아. 그렇지? 그래서 잡아놓고 시작을 하는 거야. 그럼 x가 3의 6분의 1제곱일 때를 비교를 해야 되는 과정이 될 건데 이걸 비교를 하려니까 이 값은 우리가 쥐뿔 아무것도 모르잖아. 그래서 얘를 6분의 1과 비교를 하기 위한 중간 과정이 존재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아까 앞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건 풀이를 위한 과정이고 친구들이 문제를 직접적으로 풀 때는 거의 되는 숫자로 줄 거기 때문에 만약에 너희가 보기에 나오면 참이라고 찍고 넘어가세요. 이거 풀다가 다른 문제 못 풀어. 알았지? 그래서 만약에 이 문제가 나왔어. 그러면 속으로 시원하게 선생님 욕 한번 하시고 그럼 기억은 일단 참이라고 가정하고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렇게 푸셔야 문제가 풀리기 시작할 거예요. 됐어? 이렇게 잡아주시고요. 니은 보기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비교를 할 건데 x1에 해당하는 값이 1보다 작다는 건 확정이고요. 그리고 3분의 1을 대입을 해서 각각의 3분의 1, 3분의 1을 대입해서 됐니? 3분의 1, 3분의 1을 대입해서 비교를 해주게 되면 누가 더 크냐면 로그 값이 더 커지게 돼요. 그래서 친구들이 봤을 때는 이 x1에 해당하는 값가 1보다는 작고 3분의 1보다 크다는 걸 너희가 먼저 구할 수 있어. 이거 이해되니? 그럼 이렇게 구해놓고 나면 y1에 해당하는 친구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 3의 마이너스 3분의 1제곱보다는 작으면서 3분의 1보다는 커야 되는 위치로 바뀌게 돼요. 이거 맞아? 맞지? 이렇게 되겠지? 그럼 따라서 마이너스 y1은 마이너스 3의 마이너스 3분의 1제곱보다는 크고요. 마이너스 3분의 1제곱 1보다는 작아지게 돼요. 내가 왜 이렇게 썼냐면 우리는 y2에 해당하는 범위가 뭐보다 크다라는 걸 아냐면 6분의 1보다 크다라는 걸 알아요. 맞지? 이때 얘네 둘을 더해주게 되면 그게 뭐냐면 y2 마이너스 y1 됐어? 그럼 y2 마이너스 y1에서는 어떻게 얘네를 비교를 해주면 되는 형태로 바뀌게 되겠죠. 맞아? 이렇게 해서 친구들이 결과값을 구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됐어요?
뒤집어야 된다. 그렇지? 순서를 바꿔서 썼는데 뒤집어서 친구들 얘네 계산해 주시게 되면 그게 지금 니은에서 우변에 있는 식의 형태로 바뀌게 돼. 알겠죠? 그렇게 해서 마무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셨나요? 이런 형태의 문제가 되고 니은 부분이 지금 디귿 보기는 x2-x1분의 y2-y1을 보면 얘네 지금 기울기 비교하라는 형태구나 라고 친구들이 바로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좌변을 위아래를 3으로 나눠놓고 친구들이 보시게 되면 좌변은 뭐가 되냐면 x1에 마이너스 세제곱근 3분의 y1에 마이너스 3분의 1인데 맞아? 얘가 누구냐면요 로그 3의 x 함수에서 y는 3분의 1인 점이야. 됐니? 얘네 둘. 그러면 지금 y는 3분의 1인 점 어디? 여기랑 맞아? 여기랑 x1에서 y1까지에 해당하는 기울기를 묻고 있는 거예요. 이거 이해됐어요? 그래서 그게 누구야? 얘야. 이게 좌변이야. 그러면 우변은 뭐가 되겠어? 우변 똑같이 친구들이 봐주시게 되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x1 마이너스 6제곱근 3이고 y1의 마이너스 6분의 1이지. 이건 그럼 누구? y가 6분의 1인 로그 위의 점이라고. 됐니? 이거 이해되니? 그럼 거기 어디야? 0이라고. 그렇지? 이렇게 길이가 잡혔어. 근데 이거 이미 틀렸거든. 왜 틀렸냐면 6분의 1까지에 해당하는 기울기가 더 작아. 비교할 필요도 없어요. 이 문제는 따지고 보면. 근데 우리가 굳이 비교하면 같은 x1에서 y1까지에 해당하는 요 기울기를 비교를 하는 거기 때문에 맞아? 제일 작고 그 다음이고 그 다음이 되는 거야. 근데 애초에 부등식 자체가 설정이 될 수 있어 없어? 없어. 이건 모순이야. 그래서 이것은 틀린 부분입니다. 이해돼? 그렇지. 이건 기울기에 해당하는 값을 비교하는 과정이고 얘네가 나타내고 있는 게 어떤 점인지를 파악을 해주셔야 되는데 y가 3분의 1이 되도록 하는 로그 위에 있는 이 점과 6분의 1이 되도록 하는 점을 x1, y1에서 그었을 때에 해당하는 직선의 기울기구나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되니? 되셨어? 요 좌표가 그 좌표. 요 좌표라고. 되셨어요? 그래서 내가 얘기하지만 이 문제는 대충 짚고 넘어가라. 너희가 현장에서 이 문제를 풀고 있으면 첫 번째 문제가 안 풀리고요. 두 번째 시간이 걸려요. 세 번째 좁대요. 왜? 마음이 망가지거든. 맞잖아. 그렇지 않아? 너 이런 문제 한 20분 동안 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뒤에 문제가 5개 남았어. 그럼 그때부터 멘탈 나가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그냥 너희가 시험에서 만나면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이 문제는 전교생 다 틀릴 거야 라고 생각하고 넘어갑니다. 왜? 어차피 못 풀어. 풀어서 맞추는 애들은 어차피 내 상대가 아니고요. 그치? 나랑 등급 경쟁하는 애들 아니잖아. 그럼 나보다 밑에 있는 친구들은 어차피 얘네가 이걸 맞춘다고 하더라도 내 등수에 변동이 없어요. 그러니까 비슷한 놈들은 다 풀어서 틀릴 거니까 신경 쓰지 말고 넘어가세요. 알겠니? 멘탈 관리 엄청 중요하니까 시험 현장에서는 그냥 그렇게 생각해. 너희 경쟁자들은 이런 말을 안 듣고 좋댔다 어떡하지 이러고 있다고. 그럼 그냥 넘어가서 너희 할 거 하시면 돼. 알겠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문제 푸세요. 쭉 넘어가서 17번 봅시다. 보면 나는 개인적으로 이런 거를 좋아하는 편인데 A가 1보다 크다라고 적혀있고 Y는 A의 x-1제곱이고 너희는 지금 요 x-1제곱에 표시 하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지? x-1 그리고 또 다른 함수가 있는데 또 다른 함수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로그 4의 x-1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 함수에서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평행 이동했다라는 거잖아. 맞지?
그러면 우린 이거 생각하는 거 편해, 요거 생각하는 게 편해? 이거 생각하는 게 너 입장에서 훨씬 편하지. 그럼 이렇게 바꾸봅시다. 알겠지? 문제를 풀 때 평행 이동한 상태를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는 원점을 기준으로 x랑 y를 생각하는 게 훨씬 편하거든. 이거 이해되니? 그렇기 때문에 얘네 함수 자체를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면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하고 시작할 거예요. 되셨어요? 모든 얘들아 문제 풀이는 우리가 편하게 생각해야 풀리기 시작해. 알겠지? 이렇게 될 거고, 그러면 여기에서 직선의 길이, 직선이 주어져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평행 이동시켜서 y는 마이너스 x에 플러스 5라고 써주면 돼요. 됐니?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점의 좌표를 표현하고 있는 2번 문제이지. 2번 문제는 다시 평행 이동해서 결과값을 써주셔야 되는 거야. 요것만 신경 쓰면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x축, y축 잡아놨고요. 그럼 이거는 이제 ax, 그지? 이런 문제가 또 등장을 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렇게 그었어. 이렇게 그었고 얘는 y는 마이너스 x에 플러스 5잖아. 이 문제 자체에서 점의 좌표를 구할 수 있는 수식은 없습니다, 얘들아. 알았지? 이 문제 자체에서 A점의 좌표나 B점의 좌표를 명확하게 구해낼 수 있는 수식은 없어. 뭐냐면 이건 대수대입법이야. 찍어야 돼. 알겠니? 근데 이건 뭐냐면 문제를 내는 과정에서 방정식과 지수함수나 로그함수는 원래 바로 안 풀려야 되는 게 정상이거든. 우리 2차 방정식, 2차 함수 이런 걸 푸는 거랑 다르잖아. 맞지? 그래서 눈에 보이는 숫자로 좌표를 설정할 수 있게 세팅을 이미 해놨어요. 믿기지 않겠지만. 그래서 나는 여기에 그냥 4를 대입할 거야. 그냥 대입해서 확인합니다. 그래서 4를 대입하면 얘가 1이 되고 얘도 1이 돼. 그래서 이 B점의 좌표를 너희가 4,1이라고 그냥 잡고 시작해. 이 처음에 좌표를 잡는 건 대수대입법. 어떻게 풀어요? 어쩔 수 없어, 찍어야 돼. 근데 그 찍는다는 게 너희가 많이 풀다 보면 어차피 이런 거는 정수를 기준으로 나타날 거니까 4나 2나 4분의 1이나 16이나 8이나 이런 걸 대입해서 찾는 거예요. 알겠지? 그런 걸 우리가 있는 척하면 대수대입법이 되는 거고 아니면 그냥 대충 찍고 노가다 띄는 거예요. 알겠니? 근데 뭘 기준으로? 대충 맞아 떨어지는 걸 우리가 찾아 나가는 거야. 됐어? 이건 찾을 수밖에 없어. 이렇게. 알겠지? 그리고 찾아지도록 시험에 내요. 그러니까 택도 없이 막 2분의 17 이런 거 안 낼 거야. 이해되니? 그래서 이거는 그냥 너희가 찾으셔야 돼. 그럼 여기가 4분의 1이라고 잡혀 있고 A에서부터 B까지 해당하는 요 길이가 2분의 3의 루트 2라고 잡혀 있는데 얘는 지금 기울기가 몇이야? 마이너스 1이지. 그러면 직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일 때 우리가 머릿속에 떠올려야 되는 건 항상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된다고. 맞아? 그럼 너희가 직각, 이등변, 삼각형을 이렇게 그어서 90도 만들어주면 비율이 1대 1대 루트 2가 될 거기 때문에. 맞아? 그럼 여기에서 x좌표에 대한 차이가 2분의 3이 되는 거고 y좌표에 해당하는 차이가 2분의 3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a점에 해당하는 좌표가 뭐가 되는 거냐면 a점에 해당하는 좌표는 2분의 5, 2분의 5가 돼요. 이렇게 된다고. 이제 이해되니? 그래서 이제 1번 문제가 나온 거야. 1번. 우리는 이 a의 값을 구해야 되는데 여기에다가 2분의 5, 2분의 5를 대입하면 돼요. 그래서 2분의 5는 a의 2분의 5제곱이에요. 따라서 a는요 2분의 5의 5분의 2제곱이에요. 이게 답이 되는 거야. 이해되니?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다음 2번에서는 어떤 점 C가 있는데 이 C점까지 해당하는 삼각형 ABC에 해당하는 넓이가 몇이라고 되어 있냐면 3이라고 되어 있어. 맞지? 이 넓이는 어떻게 구하냐면 2분의 1에 밑변 곱하기 높이가 돼야 되거든. 근데 밑변의 길이를 우리가 A에서부터 B까지 해당하는 2분의 3루트 2라고 설정을 했다면, 됐니? 이거 설정을 했다면 그럼 높이가 몇이 돼야 되냐면 높이 값은요 이게 3입니다. 2루트 2가 돼요. 맞아? 맞아. 그렇지. 그러면 우리는 이 직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으로부터 요 직선으로부터
2루트 2만큼 떨어져 있는 직선을 찾으셔야 되거든요. 이거 이해되셨어요? 여기 이해되지? 그래서 찾아보면 어떻게 되냐면 나는 이런 거는 이렇게 찾아. 그럼 이거는 어차피 길이가 1, 마이너스 1이잖아. 높이는 그럼 얘랑 수직해야 되지. 수직 이렇게 돼야 될 거 아니야. 이 길이가 몇이래? 2루트 2. 맞아? 그럼 이 삼각형은 어떤 삼각형이 되는 거냐면 직각 이등변 삼각형 되겠지. 맞니? 어차피 기울기가 1과 마이너스 1이잖아. 그치?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될 거야. 그럼 얘가 2루트 2, 얘가 2루트 2니까 얘네 y절편에 해당하는 차이가 4만큼 차이가 나는 거야. 됐어? 그럼 마이너스 x 플러스 5에서 몇만큼 내려간 4만큼 내려간 직선을 너희가 그어주게 되면 그 직선이 뭐가 되냐면 y는 마이너스 x의 플러스 1이 돼. 맞지? 그럼 우리가 찾고 있는 C절편은 뭐냐면 이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과 y는 a의 x제곱에 해당하는 교점을 찾아야 되는 거거든. 근데 모든 지수함수는 반드시 어디를 지나냐면 0,1을 지나고 이 직선도 어디를 지나고 있어? 0,1을 지나고 있지. 맞아? 그래서 이 점의 좌표, 정확히는 C'에 해당하는 이 좌표가 0,1이 돼. 됐어? 근데 우리는 뭘 찾고 싶은 거냐면 마이너스 1만큼 자 여기에서 1만큼 평행 이동한 C점에 대한 좌표를 찾아야 되잖아. 이건 우리가 원래 있던 좌표에서 왼쪽으로 한 칸 옮긴 거잖아. 그렇지? 그럼 오른쪽으로 한 칸 옮겨주게 되면 너희가 원하는 C점에 대한 좌표가 뭐가 돼야 되는 거야? C점은요 1,1이 돼요. 이렇게 되는 거야. 요거 이해되니? 됐어? 그래서 너희가 결과값을 다음과 같이 잡아줄 수 있다. 이게 17번 풀입니다. 되셨나요? 됐죠? 정확히 마지막 18번 이거 바로 마무리합시다. 지금 여기에서 x에 해당하는 우리 정의역에 대한 범위가 0에서부터 4파이까지라고 잡혀있고 그럼 fx는 인테그랄 2분의 1 사인 2분의 1의 x에 마이너스 2분의 1인데 얘에 해당하는 범위가 0에서부터 어디까지인지 몰라요 라고 잡혀있어요. 이거 맞아? 그지? 그리고 두 번째 k의 사인 2분의 1의 x에 마이너스 2분의 1인데 얘에 해당하는 범위는 a부터 시작을 하고 4파이까지 진행이 된대요. 그럼 문제 이렇게 되면 봐봐 구간이 나뉘었어 안 나뉘었어? 나뉘었지. 구간 나뉘어서 어딜 기준으로? a를 기준으로 나뉘었지. 이럴 때는 친구들이 이 경계값을 찾으셔야 돼. 그래서 위에 있는 함수도 a를 대입하고 밑에 있는 함수도 a를 대입해서 서로 같은지 확인하셔야 되는데 대체로는 같게 등장을 해서 연속함수로 주거든. 근데 지금 얘네는 연속함수라는 이야기도 없고 대입해서도 같아진다는 걸 확정할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거는 너희 임의대로 연속함수라고 가정하고 문제 풀면 안 돼요. 상황 이해되니? 그래서 그 정도는 친구들이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 이제 조건을 보면 가조건이 먼저 등장을 했는데 가조건은 절대값 fx에 대한 최대값이 최대값 2분의 1이에요. 얘들아 이 조건이 졸라게 중요한 조건입니다. 졸라 중요한 조건이고요. 나 조건에서 fx가 0이 되도록 하는 그는 총 3개라고 주어져 있어요. 이렇게 주어져 있고 그리고는 뭐 찍게 다시 너희 찍게 다시 뭔지 아니? 사투리요 사투리. 찌꺼기 밑반찬. 그럼 그 일본어로 스키다시. 그지? 네. 그래서 경상도에서는 찍기다시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 경상도 말을 하다 보면 세게 하다 보면 약간 일본어 같이 들릴 때가 있거든. 그게 많이 침략당해서 그런 거 같아. 생각해보면.
1번이랑 가깝잖아. 그치? 아무튼 이건 개소리고요. 자 가보자. 그럼 우리는 지금 함수를 대략적으로 한번 그려볼 건데 여기 2파이야? 그럼 여기가 x는 4파이가 되겠죠. 여기에 우리가 x축을 그어준다라고 하면 여기가 y는 2분의 1이 되는데 너희가 생각을 해보면 A의 위치가 지금 안 잡혀 있는 상황이죠. A의 위치가 안 잡혀 있는데 우리가 요 놈만 바라봤을 때 있지. 절대값으로 뒤집어야 된다, 맞아? 절대값으로 뒤집어야 되면 지금 그냥 우리가 요것만 그린다고 생각해봐. 얘가 2분의 1까지만 커질 수 있고 마이너스 2분의 1까지만 작아질 수 있어요. 요거 이해돼요? 이해되니? 절대값에 해당하는 절대값의 최대값이 2분의 1이잖아. 그러면 요 함수가 a까지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2분의 1보다 커질 수도 없지만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아질 수도 없다는 이야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에 a가 존재한다라고 하면 이 함수 뒤집으면 어떤 함수가 되냐면 요렇게 이만큼 올라가는 함수가 돼요. 맞지?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이렇게 되면 지금 절대값 함수에 해당하는 최대값은 2분의 1보다 커지게 된다.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따라서 우리가 그래프를 이렇게 그어주게 되면 요놈 때문에 A는요 반드시 2파이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되는 상황으로 바뀌어요. 2파이보다 커지면 어떻게 된다고? 절대값이 2분의 1보다 커지게 된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이렇게 된다. 요거 이해되지? 이렇게 되고 그 다음 두 번째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는 어떤 A 값에 대해서 A 값을 기준으로 그 다음 얘를 그려야 되는 거잖아. 그치? 그릴 건데 봐봐. K가 양수라고 가정을 하고 먼저 그릴 거야. K가 양수라고 생각하고 그려주게 되면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주어지게 되거든. 맞지? 그럼 이렇게 주어지면 A는 2파이보다는 작거나 같은데 여기를 끊어서 봤을 때 K가 양수면 반드시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은 범위가 생겨야 해요. 요거 이해돼요? 이해됐어? 이쪽에서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은 범위가 생기게 되잖아. 그럼 K의 값은 0보다 클 수가 없게 되는 거야. 요거 이해되셨어요? 아까 이거랑 똑같아. 절대값 2분의 1 때문이야. 됐니? 그래서 우린 항상 이 그래프를 봤을 때 지금 주어져 있는 K의 값은 0보다 작아야만 해. 요거 이해되니? 0보다 작아야만 하고요. 그래프를 그린 뒤에 다시 한번 살펴보면 아까랑 똑같아. 그럼 이번에도 똑같이 그럼 A가 2파이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A를 여기에 설정했어. 그치? 그러면 이 부분은 절대값을 씌웠을 때 어디 존재하냐면 여기 존재하게 된다. 맞아? 그럼 이것도 절대값이 2분의 1보다 최대값이 커지게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이해됐어? 우리가 K가 0보다 작다라고 해서 그래프를 이렇게 그렸어. 그러면 이렇게 그렸을 때는 어떤 특정 A 값에서 딱 끊기면 그 순간부터는 우리가 이 함수를 따라서 그려줘야 되잖아. 맞지? 근데 여기에다가 똑같이 절대값을 씌워서 뒤집어주게 되면 함수가 이렇게 된다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치? 그러면 얘를 돼야 안 돼. 이거 안 된다고 우리가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잖아. 그럼 따라서 A 값은요. 요 왼쪽 2파이보다 왼쪽에서 설정되면 안 된다고. 그래서 K가 0보다 작을 때 A는요 2파이보다 크거나 같아야 해요. 이래서 A 값이 특정이 돼요. 2파이보다 첫 번째 얘 양수일 때는 앞에 있는 얘가 양수일 때는 그래프를 그려주니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아지면 안 되니까 A의 값은 요 경계의 값은 2파이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 게 확정이네 이렇게 된다고. 근데 K가 양수가 안 된다는 거 확인했고 음수일 때에 대해서 똑같이 그려보니까 맞아? 음수일 때도 똑같이 그려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A의 값은 2파이보다 작아도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가능한 게 뭐밖에 없어? 2파이밖에 없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 값은 그냥 2파이. 그렇지, 이렇게 된다고. 그럼 이제 그래프를 그렸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려지게 되냐면 내려왔고 올라가고요. 다시 여기까지니까 여기까지 가게 되는 거야. 맞지? 그리고 얘네를 뒤집어서 여기서 시작해서 이쪽으로 와야 되는 상황이 될 거거든. 근데 근이 몇 개여야 돼? 3개여야 돼. 그럼 어디서? 여기서 만난다는 뜻이야. 내려가도 안 되고 올라가도 안 되고 접해야 된다. 접. 요거 이해됐어? 그러면 2분의 1에서 0까지만 내려올 수 있으니까 k에 해당하는 절대의 값이 2분의 1이 되죠. 이렇게 된다. 이거 이해되니? 이렇게 된다. 그래서 k는 뭐가 되고 k의 값은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됐지?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S값만 구하면 되는데 S값은 지금 주어져 있는 fx에 대한 절대값 이 빨간색 그래프가 누구랑 만나야 되냐면 3분의 1이랑 만나야 돼. 그럼 교점이 몇 개가 생기냐면 2파이 왼쪽에서 하나, 둘, 셋, 4개가 생기는데 얘는 전부 다 파이에 대해서 대칭이에요. 맞아요? 그럼 파이에 대해서 대칭인 점 4개를 더해주는 거니까 좌표가 4파이가 되는 거고 맞지?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좌표 몇 개 생겼어? 2개 생기는데 얘네는 뭐에 대해서 대칭이야? 3파이에 대해서 대칭이야. 그래서 3파이 대칭인 2점을 더해주니까 몇이 되고 6파이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 10파이가 함수에 대한 좌표의 합이 되는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1번의 S값은 10파이가 되는 거고 2번 보기에서는 우리가 이제 미지수를 다 구했기 때문에 대입을 해서 친구들이 결과값을 얻어내면 그 정답을 구해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되셨어? 이렇게 마무리가 돼요. 그래서 18번까지 친구들이 전부 다 그래프 그려가면서 확인을 좀 해주셔야 되고 됐어? 병원 같아. 종이 병원 온 것 같네. 아무튼 이렇게 되고 이거는 내가 영상을 올려드릴게. 영상 올려드리고 혜린쌤반 친구들도 요거 영상 필요하면 내가 전달해 놓을 테니까 그거 받아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이렇게 됐고 오케이 일단 여기까지